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 방시혁입니다. 지난 회사 설명회에 이어 이번에도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숙제는 쌓여 있고 여전히 시야는 안개 속입니다. 빅히트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혼돈에 맞닥뜨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번만큼은 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지난했던 과정을 뒤집어보면 매 순간이 고비였고 위기였죠. 특히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4월 서울에서 시작해 미국 16회, 유럽 7회, 그리고 아시아까지 돌며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월드 투어의 계획이 전면 수정된 것인데요. 팬들이 느끼셨을 안타까운 만큼 아티스트도 회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공연이 연기 취소되는 동안 회사 내에선 수없이 많은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취소하는 동시에 그 다음 공연 일정을 논의하고 공연을 연기하면서 그 다음 공연 장소를 물색하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업무가 수개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컨텐츠와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빅히트의 철학과 가치가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연이 취소돼 실망했을 팬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시국에 어떤 컨텐츠로 고객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컨텐츠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과 같은 시기엔 더 중요한 우리의 미션, Music and Artists for Healing, 즉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빅히트가 품은 가치를 구현할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원칙과 본질에 집중한 결과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 상반기, 빅히트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외부 감사전 잠정 실적으로 연결 매출 2,940억 원, 연결 영업이익 497억 원을 일궜습니다. 앨범과 음원뿐 아니라 온라인 공연, 공식 상품, 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오늘 2020년 하반기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에서는 빅히트가 어떻게 큰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레이블, 사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상반기 압도적인 성과를 낸 빅히트 산하의 레이블들, 빅히트 레이블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회사 설명회 이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다 보니 빅히트의 본질이 되는 분야, 레이블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빅히트는
컨텐츠 파워하우스로서 항상 그 본질인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훌륭한 아티스트 IP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레이블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음악, 컨텐츠 없이는 아무리 탄탄한 사업 체계라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빅히트 레이블즈의 새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뉴이스트와 세븐틴, 나나, 범주, 결경, 예하나, 성현이 소속된 플레디스가 빅히트 레이블즈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이현,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속사 빅히트 레이블과 지난해 설립한 합작 레이블 빌리프랩, 그리고 지난해 인수한 소스뮤직, 이제 플레디스까지 빅히트는 빅히트 레이블즈로 대표되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더 확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활동한 빅히트 레이블즈의 그룹 아티스트는 총 5입니다.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와 뉴이스트, 세븐틴까지. 아티스트 라인업이 풍성해지면서 그 성과 역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1, 2년 이들 5팀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앨범 차트 순위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2020년 상반기 가온 앨범 차트에 따르면 백인의 앨범 총 판매량 중 40%가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작품입니다. 5팀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위 방탄소년단, 2위 세븐틴, 11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6위 뉴이스트, 38위 여자친구의 기록을 쓰며 백인의 총 22장의 앨범을 차트에 올렸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2019년 연간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연속해서 차트 전체 1, 2위를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이 차지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은 총 621만 장, 세븐틴은 145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습니다. 이 두 팀은 국내 앨범 판매 연간 차트에서 각각 1위와 5위, 2위와 8위를 차지하며 10위권 앨범 판매량의 64%를 점유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두 그룹 모두 단일 앨범 판매에서 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2020년 상반기 방탄소년단은 Map of the Soul 7으로 총 426만 장, 세븐틴은 행가래로 120만 장, 10위 내 판매량의 53%를 휩쓸었죠. 가온 차트 집계 이래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아티스트가 앨범 차트에서 밀리언셀러로 1, 2위를 독차지한 사례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아쉽게 해외 투어를 하지 못했지만 영향력 있는 글로벌 행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2월 말 발표한 정규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연속 4번째 1위, 전 세계 91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BTS 월드 OST를 제외하면 최근 발표한 앨범 7장이 모두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슈퍼스타로서의 영향력도 거침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월 초 유튜브가 개최한 온라인 졸업식 Dear Class of 2020에 참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 구글 CEO 순달 피차이 등과 함께 축사를 전했고 엔딩 공연도 장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전 세계의 졸업생에게 진심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친근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많은 청년들과 교감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이제 전 세계인의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새 음원이 나오죠.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 멤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 앨범은 올해 4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세븐틴입니다. 이들의 성장 곡선을 보면 꼭 방탄소년단의 2, 3년 전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로 도약한 것처럼 2015년 데뷔한 세븐틴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븐틴은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24회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팬들과 만났습니다. 총 13명, 보컬과 퍼포먼스, 힙합 유닛으로 구성된 세븐틴은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개성 있는 캐릭터를 겸비한 실력파 그룹으로 이미 전 세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븐틴이 빅히트의 글로벌 사업 역량, 인프라와 함께 했을 때 빅히트의 넥스트 메가 IP로서 이들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난 5월 미니 앨범 더 녹턴을 발표한 뉴이스트도 좋은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앨범 발매 직후엔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21개 지역 톱10을 기록했고요. 이후 각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멤버 개개인이 뮤지컬, 드라마, 예능, 해외 팬미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인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5년 만에 일본에서 신보를 발매하며 글로벌 활동을 이어갑니다. 특히 앨범과 동명인 타이틀곡 드라이브는 플레디스 소속 프로듀서 범주와 함께 뉴이스트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만든 미디움 템포의 곡입니다. 벌써 9년 차에 접어든 성숙한 그룹답게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데뷔한 그룹 중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했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 10관왕을 거머쥐었는데요. 그 상승세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5월 발매하는 앨범 꿈의 장 이터니티는 약 27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3개 앨범이 연속으로 20만 장 이상씩 판매되는 기록을 달성했죠. 전 세계 50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리콘 데일리와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역시 오는 가을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히트 레이블즈에는 이제 데뷔가 임박한 보이그룹도 있습니다.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위버스 가입자가 130만 명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는 대단한 그룹이죠. 바로 아이랜드, 차세대 글로벌 K-팝 보이그룹을 결성하기 위한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입니다. 제가 직접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6회 동안 전 세계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누적 1,360만 명이 시청하셨습니다. 데뷔조 선발을 위해서는 약 170개국에서 투표를 해주셨고요. 방송에 나갈 때마다 SNS에서 글로벌 실시간 트렌드 탑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2라운드인 파트 2를 통해 곧 데뷔조가 선정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인 만큼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대가 큽니다. 이들의 매력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만 벌써 2장의 앨범을 낸 여자친구입니다. 지난 2월 소녀의 성장이란 컨셉 앨범 회 레버런스 발매 이후 지난달 180도 변신한 이미지의 앨범 회 Song of the Siren으로 컴백하며 다시 한번 걸그룹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2월 앨범은 여자친구에게 터닝 포인트와도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세계관을 정돈하고 확장하며 6년차 그룹으로 성장을 인정받았죠. 특히 타이틀곡 교차로의 뮤직비디오는 영화 같은 작품이 나왔다. 새로운 세계관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높은 기대감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여자친구의 7월 앨범은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첫날 앨범 판매량 42,000장으로 시작해서 첫 주의 음반 판매량이 67,000여 장으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4일 만에 1,500만 뷰를 돌파했죠. 이번 앨범에서 가장 특별했던 점은 멤버들이 직접 곡 제작에 참여하고 음악과 비주얼에서 파격 변신을 하는 등 폭넓은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타이틀곡 애플에서는 청량마녀로 변신을 했는데요. 여자친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된 마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 활동에서는 지난 2월 앨범 대비 외신 보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공개된 쇼케이스 영상의 시청 수도 55만 회에서 139만 회로 오르며 여자친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소스뮤직의 걸그룹 여자친구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 회사 설명회에서 소개드렸죠. 2021년 데뷔 예정인 신인 그룹입니다. 이 팀은 지난해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개최된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됐는데요. 현재 소녀들은 내년 데뷔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여러 명의 소녀들이 한 팀이 될 거라는 점, 다국적 멤버들과 언어에 능통한 인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걸그룹이 될 거라는 점은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주축으로 하는 빅히트 사단의 프로듀싱, 미니진 CBO의 감각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그리고 소스뮤직의 색깔과 걸그룹 노하우가 시너지를 내 블록버스터 걸그룹이 탄생될 예정입니다. 빅히트 레이블즈의 첫 신인 걸그룹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히트 라이블즈의 아티스트와 이들의 성과를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빅히트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이블 아티스트들이 콘텐츠 창작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들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요. 저 역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다니며 가장 절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티스트는 좋은 컨디션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직접 참여해야 하는 활동과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아티스트의 컨디션도 콘텐츠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티스트도 기업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지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대부분 음원 발매와 공연,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한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빅히트 역시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었죠. 광고와 앨범 등 아티스트가 직접 움직여서 얻는 수익이 거의 80%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데뷔를 준비하면서부터 빅히트는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IP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한번 활동할 때 다양한 파생 콘텐츠를 제작해 다각화하고 이런 콘텐츠를 브랜드화했습니다. 이 콘텐츠 브랜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을 새롭게 시도하고 성공함에 따라 매년 수익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불과 3년 만에 간접 참여형 수익의 비중이 22.3에서 45.4%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아티스트가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은 팬분들께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 사례를 상반기 성과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데뷔한 타이니탄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7 멤버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어서 와요. 안녕. 지난 회사 설명회에서 잠시 소개드렸었고 최근 방방콘더 라이브에서 온라인 공연 에티켓 영상으로 또 한 번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타이니탄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7 멤버들이 제2의 자아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발현되어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매직 도어를 통해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힐링과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타이니탄은 그 자체의 스토리와 라이프 스타일 상품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미 공개된 다우니의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과 콜라보와 라이선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많은 것들에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타이니탄이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 모델의 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빅히트 IP는 아티스트의 음악과 사진, 뮤직비디오 같은 원천 IP로부터 캐릭터, 세계관, 음악 기반의 IP 등 2차 IP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이런 방향성이 있죠. 팬분들이 일상 곳곳에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일상에서 크고 작은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IP를 소개해 드리는 것.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말 출시한 그래픽 리릭스가 있습니다.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티스트의 노랫말을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란 컨셉으로 탄생했죠. 이야기가 있는 노랫말이 각기 다른 그림으로 재탄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동시 출간됐고 국내에서는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 온 오프라인 종합 주간 베스트 10위 안에 5건 모두가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빅히트 IP의 사업 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면 그 공연의 컨셉에 맞는 공식 상품을 출시합니다. 공연을 즐기는 분들이 그 순간의 기억을 상품에 담아 간직하도록 기획하죠.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한 장의 티셔츠이겠습니다만 그 공연을 한껏 즐긴 분들에게는 그 시공간의 기억이 고스란히 간직된 소중한 기념품이자 상징이 될 것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로운 앨범과 음악 활동을 컨셉으로 한 유니폼도 상반기에 출시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이렇게 판매된 빅히트 IP의 다양한 공식 상품만 458종입니다. 대부분이
아티스트의 간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죠. 빅히트 IP는 2020년 상반기에 라이선스 사업도 다각도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와 콜라보한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폰과 버즈 플러스의 BTS 에디션은 출시 첫날 1시간 만에 위버스샵에서 품절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올해 초 스타벅스와 방탄소년단이 협업해 선보인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전체 물량의 90%가 첫날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들은 2020년 상반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빅히트 IP가 이렇게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상품들을 계속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파트너사와 협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우리와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빅히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은 곧 아티스트와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팬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팬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형태의 IP 상품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메모리즈,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윈터 패키지, 아워, 빅히트 360에서 올해 선보인 다양한 영상 콘텐츠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우리 팬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빅히트의 콘텐츠 브랜딩 덕분입니다. 오랜 시간 빅히트와 아티스트, 팬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고 쌓아온 콘텐츠 브랜드들. 아티스트 공연의 이름부터 테마파크까지 빅히트 360 사업 곳곳에 녹아 있지만 오늘은 빅히트의 오리지널 콘텐츠 브랜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반기 수익 창출에 큰 역할을 한 사업 모델이기도 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은 콘텐츠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티스트의 활동기든 비활동기든 관계없이 콘텐츠들이 쏟아집니다. 각각 고유의 이름과 컨셉, 스토리를 갖는 이 콘텐츠들은 공개 시기나 발매 시기까지 미리 기획되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빅히트는 2011년부터 크리에이티브 영상팀을 꾸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그 브랜드의 중요성을 미리 예측했던 것이지요. 빅히트 오리지널 콘텐츠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실까요? 방탄소년단의 데뷔 초부터 숙소, 연습실, 무대 뒤 꾸밈없는 모습을 방탄밤이라는 제목의 무료 콘텐츠로 공개해 왔습니다. 1, 2분짜리 짧은 영상을 폭탄처럼 투척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2013년 데뷔 직후부터 지금까지 8년째 제작 중이죠. 자체 예능도 있습니다. 달려라 방탄이라는 무료 콘텐츠는 그 이름처럼 아티스트가 스포츠를 체험하거나 게임, 야유회에 참여하여 펼치는 리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5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0여 회를 방영했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장수 콘텐츠이지요. JTBC에서 방송되기도 했고 현재 엠넷과 일본 TBS에서도 방영 중입니다. 유료 예능으로는 방탄소년단의 여행기를 담은 봉보야지 시리즈가 인기입니다. 여행을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처럼 핀란드와 하와이, 몰타, 뉴질랜드 등 세계 곳곳의 풍경과 아티스트의 스토리를 함께 냈고요. 2016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인기가 많아 IP 공식 상품까지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첫 방송입니다. 빅히트의 새 리얼리티 콘텐츠 인더숲 BTS 편이 위버스와 JTBC에서 공개됩니다. 제작진의 진행 없이 여유롭게 숲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약 60에서 80분간의 에피소드가
8회에 걸쳐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번엔 또 어떤 형태의 힐링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파생 작품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특히 월드 투어 중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데요. 먼저 공연 본무대를 촬영해 DVD로 제작합니다. 또 투어 내내 다큐팀이 함께 다니며 촬영을 합니다. 숙소, 리허설 현장, 무대 뒤에서 아티스트의 모습과 그들의 솔직한 코멘터리를 담아 다큐멘터리로 공개하지요. 아티스트의 감정을 더 충실하게 담은 콘텐츠는 OTT 다큐 시리즈로, 투어 전반의 에피소드를 편집한 콘텐츠는 극장 영화로 개봉합니다. 이런 콘텐츠들 역시 모두 브랜딩 작업을 합니다. 2018년 투어 다큐 Burn the Stage, 그리고 2019년 투어 다큐 Bring the Soul이 대표적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회사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와 Spin Yourself 월드 투어 관람객이 206만 명이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과 라이브 뷰잉, DVD 등을 통해 공연을 만나본 팬이 555만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투어를 하는 동안 2배가 넘는 분들이 오프라인 공연 후에 2차 콘텐츠를 즐겨주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투어의 기록을 담은 7부작 다큐 콘텐츠 Break the Silence 다큐 시리즈를 선보여 10만 건 이상 판매했습니다. 9월에는 Break the Silence the Movie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2019년 활동 기록을 담은 2019 BTS 메모리즈 DVD와 블루레이가 8월 출시됐습니다. 결국 아티스트가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공연 이외에도 브랜딩된 10가지 이상의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파생 콘텐츠가 탄생한 셈입니다.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무료 콘텐츠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겠지요. 이렇게 빅히트가 콘텐츠 브랜딩 전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빅히트는 각각의 콘텐츠마다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예능, 다큐, 리얼리티. 각각의 콘텐츠에 비칠 아티스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타이틀만 들어도 팬들은 예상할 수 있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시리즈들은 일정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콘텐츠 브랜드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죠. 빅히트는 팬분들의 기대와 내부 프로덕션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제작사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퀄리티의 작품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빅히트는 2011년부터 지속해왔고, 이 노력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우볼 이펙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회사가 만들고 성장시킨 브랜드지만 소비하는 고객들이 그 가치를 키워주셨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콘텐츠 모두 수년째 재밌게 봐주시는 팬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롱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빅히트의 유무료 콘텐츠는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갖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영상 콘텐츠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콘텐츠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빅히트 레이블즈의 모든 아티스트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의 리얼리티 톡 투데이, 여자친구의 여행 리얼리티 메모리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미래의 메가 IP가 될 세븐틴은 물론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의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영상 콘텐츠 브랜드들을 만들고 팬분들과 더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콘텐츠를 최근에는 빅히트 자체 플랫폼인 위버스에서 쉽게 구매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팬분들의 접근은 더 쉬워졌지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빅히트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BNX의 플랫폼 위버스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얼마 전 위버스가 앱 다운로드 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독보적인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등극했죠. 처음엔 단순히 온라인 팬카페 기능을 하는 앱이 아니냐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버스는 고유한 기능으로 아티스트와 팬 간 긴밀한 소통의 장을 펼쳤고, 다양한 영상 컨텐츠 같은 즐길 거리를 더했으며,
커머스 플랫폼과의 연동으로 구매 기능을 더했고 공연장에서 상품 구매 환경 개선, 응원봉 연동과 같은 팬 경험의 개선과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으로 스냅,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에 이어 4위로 빅히트를 꼽으며 위버스에 주목했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에서 대기 시간을 확인하고 긴 줄을 피해 공연 상품을 주문하고 아티스트에게 응원 메시지도 보낸다며 위버스가 팬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점에 대해 혁신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음악을 잘 이해하는 기업이자 막강한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와 함께 우리의 고객인 팬덤에게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팬덤을 위한 모든 것이 펼쳐지고 팬덤에 의한 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버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팬덤 문화의 집약체입니다. 단순히 여러 기능을 더하는 것이 아닌 곱셈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버스는 레이블과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빅히트 생태계의 중심이 됩니다. 위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빅히트 생태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집약, 지속, 확장, 이 세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약. 우선 이 플랫폼 안에 모든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글로벌 팬덤,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구매 기능, 팬 경험을 혁신시킬 새로운 서비스들까지 모두 위버스에 있습니다. 레이블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는 질 높은 컨텐츠와 아티스트와 음악 IP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 음반원, 영화, 공식 상품 등의 사업 컨텐츠들이 플랫폼에 모이게 되지요. 지속, 멤버십 우대, 독점 공개 컨텐츠 등으로 집약체는 점점 공고해지고 플랫폼에 들어온 팬들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갑니다. 아티스트와 친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받으며 플랫폼 안에서 많은 활동을 반복하게 되죠. 확장. 플랫폼 내에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이를 소비하기 위한 고객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의 포트폴리오가 풍성해지고 교육이나 게임 같은 이종 산업 간의 융합과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빅히트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확장을 거듭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최근 몇 해 빅히트가 집중적으로 준비해온 플랫폼 기반 빅히트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0년 상반기 빅히트 생태계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라는 이름의 온라인 공연 방방콘을 통해서였죠. 4월 방방콘, 6월 방방콘 더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온라인 공연은 6월의 공유, 유료 공연 최대 접속자 수 75만 6천여 명이라는 전 세계 온라인 공연 중 최대 규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음악 콘서트 최대 라이브 스트리밍 기록으로 영국 기네스에도 올랐고 외신에서는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공연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히트가 과거부터 고민한 내용들, 많은 시도와 실패, 성공 덕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낸 것입니다. 탄탄하게 구축해온 빅히트 생태계를 기반으로 온라인 공연 관람 환경을 만들고 부가 사업 전략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4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4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한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방콘이었습니다. 빅히트는 플랫폼을 활용해 팬분들께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 취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치 오프라인 공연장에서처럼
전 세계 곳곳의 응원봉이 모두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고 결정했죠.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BNX의 개발자분들이 밤새워 구현해냈습니다. 덕분에 업계 최초로 시도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위버스와 각자의 응원봉을 연동하면 아티스트의 무대 영상에 맞춰 실시간으로 응원봉의 색깔이 변했죠. 많은 팬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남기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4월 방방콘은 24시간 공연 동안 전 세계 162개 지역에서 누적 5,059만 뷰를 기록했고 50만 개의 응원봉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위버스와 트위터에서 방방콘이라는 해시태그로 달린 포스팅만 646만 건입니다. 우리의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번에 온택트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를 위한 테스트의 기회가 되었죠. 방방콘 더 라이브는 6월 14일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유료 온라인 공연이 하나둘 진행되며 오프라인 공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였죠. 이제 빅히트의 고민은 더 이상 어떻게 온라인 공연을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중계를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공연에선 어떤 새로운 경험을 더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더 좋아할까? 더 편리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었죠. 고민의 결과 공연 관람과 관람권 구매, 공연 상품 구매까지 모든 것을 플랫폼 위버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연 관람권 결제를 한 뒤 결제창을 클릭하거나 위버스 내 링크를 따라가면 바로 공연 감상창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6개 앵글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멀티뷰를 도입했습니다. 팬분들이 원하시는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한 것이죠. 아미밤 연동도 가능해 응원봉을 흔들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공연이 있는 날을 축제처럼 생각하고 현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억으로 여기는 팬들을 위해 마치 오프라인 공연 때처럼 방방콘 공식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위버스를 통해 공연 4일 전부터 7일간 판매했죠. 이 모든 것을 위버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티켓 구매 부스, 상품 판매 부스, 공연장과 관람석, 이 모든 것을 오프라인 대형 스타디움에서 우리의 플랫폼 위버스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방방콘 더 라이브는 빅히트 생태계 안에서 또 한 번의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유료 공연이었지만 전 세계 107개 지역에서 75만 6천여 명이 동시에 봐주셨고 공식 상품은 일주일 만에 약 74만 6천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온라인 공연에 스타디움 공연 약 15회차만큼의 관객분들이 위버스에 모여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위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빅히트 생태계는 확장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영역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새로운 사업 혹은 파트너십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방방콘 때에는 글로벌 IT 기업 키스위와 손을 잡았습니다. 멀티뷰 화면으로 안정적인 공연을 생중계하기 위해서였죠. 오는 8월 30일 세븐틴의 온라인 팬미팅에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공개됩니다. 메인 카메라와 멤버별 직캠까지 14개의 멀티뷰로 진행해 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10월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온라인 스트리밍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BTS Map of the Soul 1
오랜 기다림 끝에 팬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는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의 무대들을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가 그리웠을 방탄소년단과 아미 여러분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빅히트는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더 폭넓게 그리고 더 기민하게 움직일 겁니다. 지난 회사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빅히트는 이종 산업 간 융합도 시도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교육 분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빅히트가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은 단순한 더하기식 융합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팬분들의 팬 활동과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우리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즉, 교육 분야와의 융합 목적은 더 많은 분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원활하게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이미 티저로 보여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영상 Learn Korean with BTS 첫 번째 에피소드가 지난 3월 위버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한 편씩 23편이 공개됐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200개 지역 219만 명이 430만 회 시청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교육 콘텐츠인 만큼 역시 해외 시청자가 많았는데요. 매주 편차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즐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교육의 목적을 좀 더 강화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교육 분야 전문가 분들이 모여 개발한 한국어 교재이고 이름은 같습니다. Learn Korean with BTS. 오는 24일 위버스 샵을 통해 그 첫 패키지가 공개됩니다. 해외에 사는 보라라는 친구가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스토리이고 대상은 한국어 초, 중급 학습자입니다. 글씨에 펜을 대면 발음 소리가 나는 소리펜도 함께 구성됩니다. 공부하는 중간중간 방탄소년단의 칭찬 목소리도 숨겨져 있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교재는 이제 해외로도 진출합니다. 빅히트가 바로 어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외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Learn Korean with BTS를 교재로 활용하는 한국어 수업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미국 미들베리 칼리지,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대 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상 국가와 대학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출판 분야의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20만 부를 판매한 화양연화 더 노트 1에 이어 화양연화 더 노트 2가 8월 25일 출간됩니다. 화양연화 더 노트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이 문학으로 확장된 것인데요. 이 권에서는 영혼의 지도를 찾기 위한 7소년의 여정이 각자의 애틋한 모놀로그로 그려질 예정입니다. 이 역시 위버스 샵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빅히트의 게임 부분을 담당하는 독립법인 슈퍼브에서는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새로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리듬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분들이 실시간으로 만나서 함께 즐기는 멀티플레이 시스템으로 올해 4분기 서비스를 목표로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넷마블과 함께한 게임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 회사 설명회에서 티저로 보여드렸었죠. 방탄소년단의 세계관, 즉 비유를 담은 오리지널 스토리를 게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직접 스토리를 제작할 수도 있는 샌드박스 게임인데요. 다양한 컨셉으로 쉽고 자유롭게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게임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빅히트는 예상치 못했던 전 지구적 위기를 맞아 빅히트만의 방식으로 잘 대응했습니다. 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드린다는 빅히트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멀티 레이블 아티스트의 글로벌 활약,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의 확장과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영상 콘텐츠의 브랜딩 전략, 이 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단단히 묶어주는 빅히트 생태계가 잘 맞물려 돌아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빅히트는 이 생태계 안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 생태계는 계속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진화할 것이며 저희는 빅히트만의 위닝 포뮬러, 즉 성공 공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2020년 하반기 회사 설명회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2월 말부터 빅히트는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 비대면 소통이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음악, 공연 산업도 마찬가지죠. 진정성은 빅히트가 예비 아티스트를 트레이닝하면서 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오던 건데요. 최근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가 빅히트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과 철학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과 아티스트 개별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빅히트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고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게 빅히트 레이블즈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렸던 빅히트의 경영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 빅히트의 미션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을 서포트해야 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팬, 고객에게 늘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빅히트 생태계 구축의 배경이자 빅히트가 늘 혁신과 성장을 고민하고 꿈꾸는 이유입니다. 전에 없던 위기를 맞으며 세계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 두렵고 한편으론 기대가 됩니다. 과거 14세기 유럽에서도 패스트 이후 많은 사회, 문화, 기술의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즈음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진 것이 과연 우연한 흐름이었을까요? 저희 또한 지금의 특이점을 시작으로 14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 산업의 시대를 빅히트가 열어가겠다는 사명감도 가져봅니다. 언제나 그랬듯 언택트 시대에도 저희는 오히려 진정성을 담은 커넥트, 연결에 집중하는 것으로 더 진화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한 배를 탄 800여 명의 빅히트 구성원들은 같은 미션, 같은 지향점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열정적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이 된다는 목표 아래 음악 산업의 혁신을 위한 빅히트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낯선 환경과의 싸움으로 많이 지치셨을 전 세계의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사 설명회에서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